민주당이 전주시장 후보로 김승수 현 시장을, 부안군수 후보로는 권익현 전 도의원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한국GM노사가 각각 파업과 부도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군산공장 협력업체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새만금 매립 공사 현장에서 날아드는 먼지로 주민들이 수년째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방지 대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매점에 납품되는 냉장식품이 상온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자유업인 학교 매점은 검수 의무조차 없어 식중독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국GM노사가 각각 파업과 부도를 내세우며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공장을 돌리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정상화의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GM노사의 임금과 단체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신차 배정 등 미래 발전 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복리후생 및 축소만을 주장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노사는 이제 강대강 대립에 나섰습니다. 한국GM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크다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카오카잼 사장은 오는 20일까지 비용 절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간 극한 대립 속에 쓰러지는 것은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입니다. 지난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뒤 이미 2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죽을 맛입니다. 군산에만 공장이 갖고 있는 1차 협력업체도 있지만 2차, 3차 업체들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 고민은 계속 휴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할 것이냐. 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군산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지만 바람과 달리 군산공장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공장 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오늘 군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군산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휴업과 휴직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경영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국세 납부 기한이 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군산처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국세 납부 기한을 현재 9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 시행됩니다.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로 김승수 현 시장이, 부안군수 후보로는 권익현 전 도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정읍, 김제, 순창, 고창군수 후보 경선 대상자는 확정됐지만 장소는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전주시장 후보로 김승수 현 시장이 추천되었습니다. 민주당 도당 선관위는 이현웅 후보가 경선에 등록하지 않자 김승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도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경선 등록을 한 김승수 후보를 전주시장 후보로 확정해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권익현 전 도의원이 1.89%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김성수 전 군의장을 제치고 승리해서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읍, 김제, 순창, 고창군수 후보 경선도 확정했습니다. 정읍시장 경선은 김석철, 김영재, 우천규, 유진섭, 이학수 후보, 김제시장 경선은 나요인, 박준배, 신성욱, 이홍규, 정호영 후보가 1차와 2차로 나눠 경선을 치릅니다. 순창군수 경선은 장종일, 황숙주, 양영수 후보, 고창군수 경선은
박우정, 이호근, 장명식 후보가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문제 후보들이 모두 경선 후보에 포함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장수군수 경선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10년 넘게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대회.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시범단은 무주와 전주에서 연이어 공연을 펼치면서 남북 교류에 희망을 던졌습니다. 역시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쿵쾅거리는 거지. 나 역시도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 한 발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고. 전라북도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자체적으로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4년 농기계와 교과서용 종이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대지농장을 지어주고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류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10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98억 원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모아놓은 전라북도는 교류 가능한 사업을 상반기 안에 찾아 통일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전주 소리축제 때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와 시군과 함께 의견을 종합해서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그런 대북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전북 차원의 교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도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서 날아든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어촌 공사가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방조제 안쪽입니다. 거센 바람에 뿌연 갯벌먼지가 일면서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올해도 갯벌먼지가 인근 마을까지 날아들어 집안 창틀이며 방바닥에까지 가득 쌓이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산먼지 대책에도 여전히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바람이 세게 불었을 적에도 방 안에서는 그 달려오는 먼지로 해서 문을 닫고 있어도 손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먼지가 모아질 정도로. 지난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난 뒤로 시작된 갯벌 먼지는 농지와 공단 조성 공사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갈수록 심해지는 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인근 마을 주변에 4m 높이의 방진막을 20km가량 세웠지만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먼지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식물인 조사료를 매립지에 심어 먼지 발생을 줄이려 했지만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아직 심지 않은 흑투성이 매립지가 1000헥타르가량 남아있어 강한 바람이 불 때면 여전히 모래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조사료 파종을 전체 4,000헥타 중에서 한 3,150헥타 정도로 현재까지 지금 완료가 되는 상태고요. 농어촌 공사의 먼지 저감 대책에도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새만금 주변 주민들의 원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냉장식품을 제대로 냉장 보관하지 않은 채 학교 매점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유업인 학교 매점은 이 같은 제품들에 대한 검수 의무가 없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햄버거와 소세지 등 냉장식품들이 짐칸에 가득 쌓였습니다. 아직 오전이지만 냉장시설을 켜지 않은 내부 온도는 18.5도나 됩니다. 냉동 시설은 가동이 돼요? 근데 안 킨 거예요? 매점으로 가보자 방금 들어온 제품들이 한쪽 구석에서 나옵니다. 냉장 보관하지 않은 채 납품된 제품들을 검수하기는커녕 상온에 그대로 둔 겁니다. 이게 정리해갖고 이제 냉장고에 항상. 문제는 학교 매점들은 허가나 신고 의무가 없는 자유업이다 보니 제품을 검수할 의무 역시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냉장 보관되지 않은 제품들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매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거나 학교 내부적으로 영양사 선생님을 동원하거나 학교 매점들이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제도화될 수 있는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매점 영업자 스스로 제품을 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건설 측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광건설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개발 계획을 구체화해서 조만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전제로 개발에 대한 의향을 나타내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김철, 나금동, 권만택 기자가 취재한 장애인 콜택시 집중 보도가 한국민영방송대상 네트워크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장애인 콜택시 집중 보도가 365일 24시간의 운행을 이끌어냈고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지역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사 임원과 지역 일간지 기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남원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오간도는 모두 광고비로 처리해 영수증을 발행했다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40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아침 9시쯤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본드 흡입 전과만 1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진안과 장수가 3도까지 떨어지겠고 익산 5도, 전주 6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먼지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